이준영 분처럼 그렇게 활용했다면 제가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. 예고편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내일 방송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?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스타의 의뢰를 받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주는 메이크오버 토크쇼 언니네 살롱 2부작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저는 이런 프로그램의 등장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. 제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. 제 피부에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제일 잘 맞는지, 눈꼬리는 어떻게 그리면 좀 올라가 보이는지, 머리 기장은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, 뭐 스커트 기장이라든가 이 자켓 컬러 디자인이라든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무엇인지 누가 딱 집어서 알려주면 좋잖아요. 여러분이 쭉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머리가 좀 중구난방이에요. 오늘은 다행히 앞서 녹화가 한 편 있었어요. 그래서 방송국에서 스타일링을 해줬습니다. 우리 PD님이 약간 아나운서 같다고 그래서 아나운서 같나요? 살짝 실망스러웠어요. 실망이라는 건 기대감하고 한 짝이잖아요. 그러니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는 것이죠. 한혜연 스타일리스트, 그리고 헤어는 차홍 디자이너, 메이크업은 이사벨 씨. 세 분이 맡았으니까 최고라는 것은 맞죠. 그래서 첫 손님은 체조 선수 손현재 씨였어요. 손현재 씨가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. 메이크업은 이 클로즈업해서 그런지 그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. 눈썹 결을 이렇게 어떻게 정돈하는지 알려줬는데 그게 정말 확실한 팁일 것 같고요. 이 동안을 강조하는 하이라이트 화장법이라는 거를 알려줬는데 제가 이사벨 씨에게 20번 이상은 화장을 받아본 것 같아요. 이사벨 씨가 MBC 분장실에 다녔던 건 아시잖아요. 그래서 MBC 분장실에서 제가 이사벨 씨하고 만났었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풀 메이크업, 그리고 머리도 하나로 딱 올리고 블라우스에 정장 스커트 차림, 딱 정형화된 복장이었어요. 방송에서는 굉장히 막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죠. 그런데 정말 말수도 적고,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걸 제가 한번 다시 깨달았습니다. 어쨌든 이사벨 씨는 그랬고,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담당 차홍 씨가 심리 상담을 이렇게 이끈다고 하면서 손현재 씨한테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말을 시키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. 좀 수인사만 나누는 정도지, 그렇게 차홍 디자이너처럼 제 심리를 알겠다고 말을 걸면 저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헤어 이 윗 라인을 정돈하는 거, 이런 거 좀 다양한 팁을 알려줬어요. 그런데 정작 스타일링을 할 때는 이 컬을 많이 넣었어요. 화려한 세팅을 해줬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. 솔직하게 말하면. 언니네 살롱의 사장은 한예슬 씨예요. 세빌리아 이발사의 이민정 씨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민정 씨는 거기서 머리를 감기기도 하고 드라이어를 해주기도 하고 뭔가 일을 합니다. 근데 한예슬 씨는 딱히 역할이 없어요. 그러면서 아주 강렬한 레드, 그리고 샤 스커트,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. 주인공인 손현재 씨가 돋보여야 하죠. 근데 주인공인 손현재 씨가 묻힐 정도로 강렬한 의상이었습니다. 자신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. 제가 좀 속상했던 부분, 인턴이라면서 이준영 군이 왔어요. 근데 이준영 군은 유키스의 멤버이기도 하고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1위를 한 인재죠. TVN 부암동의 복수자들, 그리고 MBC 이별이 떠났다, 미스터 기간제, 이런 드라마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연기자의 길을 착실히 가고 있는데, 이런 인재를 데려다가 인턴이라고 하면서 헤어 파트, 메이크업 파트 이런 데 안내하는 역할, 물을 가져다 주고, 이럴 거면 왜 이런 인재를 데려다가 이렇게 활용하냐고요. 다음 그 2회에 우리가 편애하는 이진혁 군이 나온다고 합니다. 이진혁 군도 이준영 군처럼 그렇게 활용했다면 제가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. 예고편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내일 방송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. 스타일링이 완성된 손현재 씨가 등장했어요.
뭐 예능 프로그램이 다 그렇지만 일동에 기립해서 열광했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아연했어요. 화장하는 거, 머리 하는 거, 옷 고른 거 다 이미 봤어요. 그런데 진짜 예능식의 리액션을 했어요. 손현재 씨의 스타일링은 성공일까요? 실패일까요? 여러분 한번 성공인지 실패인지 댓글창에서 한번 투표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언니네 살롱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뭐 수다 떠는 공간, 섹스 앤 더 시티 이런 것을 연상시키잖아요. 그런데 그런 공간이 아니었고요. 그냥 예능의 분위기였어요. 그리고 다음번 그 2회 손님이 최현석 씨하고 김수용 씨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언니네 살롱이라고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수다는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죠. 그 뷰티 프로그램이 여러 채널에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MBC가 이제 뷰티 프로그램이죠. 이것도 하나의 만든다고 해서 뭔가 좀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파일럿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약간 수박겉핥기 형식적이어서 좀 실망했죠. 인턴에서도 이 방송에서 뭔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역할을 부여한다면 이게 현실보다 뭔가 발전된 모습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진짜 인턴들이 하는 역할을 시키니까 뭔가 잘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찾아내서 그런 걸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.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들은 정말 탑스타들을 관리하거든요. 그러면 좋은 스타일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잘생긴 사람, 예쁜 사람한테 옷을 입히면 멋지죠. 훌륭한 스타일리스트는 진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재능을 지닌 사람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최고의 스타일링을 해준다면 그건 최고죠. 그러니까 예쁜 사람을 예쁘게 화장하는 것은 그 큰 실력이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저를 데려다가 변신을 한번 시켜보면 좋겠어요. 진짜 스타일링이 필요한 사람, 꼭 스타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그런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날 메이크오버를 해주고 이런 것이 많았지만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 이제 마음에 남을 그런 스타일링을 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. 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출연하긴 하지만 그 횟수를 다 합하면 몇백 번이에요. 정말 1000번 가까이 출연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옷을 협찬 받아서 입은 적은 정말 한 번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옷을 주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그 젊은 스타들에게 이렇게 최적화된 의상들만 빌려오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옷이 없는 거죠. 스타일링의 기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한 곳에만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스타를 초대할 때도 아마 제한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김수용 씨하고 최현석 씨가 초대됐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그 체격 기준은 괜찮은 포지션이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선택했을 것 같아요. 진짜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러려면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이 변신이 보여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스타가 스타일링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MBC가 잘할 수 있는 방향, 심연에 있는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 이런 거를 좀 연구했어야 되는데 진짜 수박겉핥기에 거쳐서 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참 아쉽더라고요.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선택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